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이어갑니다. 전국 고3과 중3이 오늘 온라인으로 개학했습니다. 첫날이라서 일부 접속장애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고3과 중3이 오늘 온라인 개학했습니다. 수업과 출석, 결석 확인은 모두 원격으로 이뤄졌습니다. 원격 수업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연결해 얼굴을 보며 소통하는 실시간 쌍방향형과 EBS 교육방송이나 교사가 준비한 동영상 강의를 보는 콘텐츠 활용형, 미리 준비된 과제를 풀어보는 과제 수행형입니다. 각 교사가 원하는 방식을 고르거나 섞어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 첫날 일부 학교의 원격 수업에서는 선생님의 수업 영상이 끊기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또 EBS 온라인 클래스의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는데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EBS는 서버 폭주 가능성에 대비해 3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동시 접속하면 연결 끊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3, 고3을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중고 1, 2학년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이 온라인 개학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20일에 개학합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개학하는 오는 20일까지 부족한 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기도 수원시 고색고 원격 수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을 응원해달라고 국민에게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1,000억여 원을 우선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나온 정부 대책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대로 줄어든 것에 대해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묵묵히 환자 진료에 힘써온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의료기관 가운데 금전적 손실이 큰 146곳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규모는 약 1,020억 원입니다. 방식은 계산급 지급으로 계산급은 손실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일부를 미리 보상해 주는 겁니다. 정부나 지자체 지시로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 병원이 폐쇄되는 등 병상을 운영하지 못한 곳의 손실을 잠정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장비 구입이나 시설 개조에 따른 손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약국, 일반 상점에 대한 지원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손실 보상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기준으로 하루 입국자가 1,000명대 초반으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귀국 뒤 자가격리자도 차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가격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의 손목밴드 도입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스포츠 행사 개막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면 긍정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9명 늘었습니다. 거의 50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3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완치자도 늘면서 이제 환자 수는 3,200여 명 남았습니다. 다만 어제 사망자가 4명 더 추가돼 모두 204명이 됐습니다. 지역별 확진자를 보면 서울, 경기, 수도권이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가 4명, 공항, 검역 과정에서 10명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경남 2명, 충남에서 1명이 나왔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역시 이제 방역의 초점은 지역별로는 수도권, 발생 유형별로는 해외 유입 사례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먼저 수도권 상황 알아보죠. 서울에서는 지금 술집과 유흥업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유흥업소에 이어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자, 이철호 기자. 자, 비율로 따지면 점점 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네요.
네, 오늘 0시 기준 집계를 보면 수도권에서는 어제 하루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체 신규 확진자 39명의 절반이 넘습니다.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1,280명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설해마을에서 칵테일바를 운영하는 40대 남성과 그 배우자, 종업원과 손님 등 4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배우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최근 미국을 다녀온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또 확진된 종업원은 최근 동작구의 한 PC방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칵테일바 확진자와 관련한 접촉자는 총 200명이며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지난 4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술집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직원이 일했던 기간 술집 방문자에 대해 자가 격리를 권고했습니다. 네, 앞서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강남 유흥업소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방문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해당 유흥업소의 직원과 손님 등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된 인원은 117명입니다. 이 가운데 75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는데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이 업소에 고객 장부를 넘겨받아 손님들에 대해 자율적 격리와 검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있는 CCTV는 실시간으로만 볼 수 있고 녹화는 안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처 다른 건물에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 인근 기지국에 통신 정보를 확보해 방문자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어제 서울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사실상 영업 정지 조치인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오늘부터 영업이 확인되면 즉각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2월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추가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안심하긴 이르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완치율도 70%를 넘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보규 기자,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대구에서만 발생했고 경북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추가 확진으로는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경북도 지난 2월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지역사회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완치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구가 76%, 경북은 72%를 기록 중입니다. 다만 완치 이후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완치 환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완치 환자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6.6%에 해당하는 300여 명이 발열과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유증상자에 대해 개별 상담을 하고 진단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외 입국자의 감염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후 대구 경북의 해외 입국자 가운데 대구가 17명, 경북은 2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는 동대구역에 도보 이동형 진료소를 설치해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대구 지역 확진자의 치료 기간은 평균 24.8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 자료를 보면 20일에서 29일 사이가 47%로 가장 많았고 20일 미만이 27%, 30일에서 39일 사이가 23%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른 치료 기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최복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단행된 금리 인하 등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보자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2.1%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달 0.5%포인트 전격 인하돼 사상 최저인 연 0.75%를 기록한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동결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난달 금리 인하폭이 컸고 채권 무제한 매입 등 각종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놓은 만큼 당분간 정책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금통위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 등을 점검하며
앞으로 완화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는 동결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 2월에 이어 또다시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금통위는 올해 GDP 성장률은 애초 예상했던 2.1%를 크게 밑돌 것이며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큰 폭 감소했고 건설 투자 조정이 이어졌으며 수출도 소폭 줄어드는 등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공개시장 운영을 위한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특수은행채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엔 국채와 정부 보증채로 한정됐는데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 금융채권, 주택저당증권 등을 추가한 겁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들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조달 비용도 낮아져 채권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며 유효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네, 잠시 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시작되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코로나19 현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이제 곧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확진자 현황 정리해 볼까요? 예, 39명입니다. 나흘째 50명 안팎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완치자도 7,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204명으로 치명률이 1.96%로 상승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이게 이제 39명이 됐고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50명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자, 브리핑이 시작되는 모양이군요. 브리핑 듣고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연세대 의대 이형민 교수, 서울의료원 홍기호 교수, 전북의대 이재현 교수 배석했습니다. 그럼 먼저 정은경 본부장의 정례 브리핑 설명이 먼저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23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861명, 이 중에 내국인의 비율은 92%입니다. 어제 197명이 신규로 격리 해제가 되어 현재까지 총 6,973명, 66.9%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총 39명이었습니다. 어제는 4분의 확진자께서 사망하셔서 현재까지의 총 사망자 수는 204명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위족들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현황은 표로 가름하겠습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81.9%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며 9.8%는 현재 조사 및 분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한 39명 중에 서울이 12명이었습니다. 서울은 해외 유입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유흥 주점 등을 통한 집단 발병 사례가 신규로 보고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4명이었고 이 4명은 대부분 요양병원과 관련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경기도가 10명이었고 10명 중에는 해외 유입 사례와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어제 검역에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가 10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된 사례는 23명이었고 국가별로는 미주 지역이 18명, 유럽이 5명이었습니다. 총 해외 유입 환자는 861명이고 이 중에 외국인의 비율은 8%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소재의 주점의 리퀴드 소울과 관련하여 4월 6일 이후 현재까지 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지역에서도 평택시의 와인바와 관련하여 4월 4일 이후에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1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은 밀폐된 장소의 특성상 감염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 제한 조치가 진행 중으로 불가피하게 운영 시에는 소독 및 환기, 사용자 간의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변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환자로부터 얻은 총 73건의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을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의 전파력과 병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진단검사의학회와 공동으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합검사법 프로토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검사법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한 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에는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이 없는 감염 위험군의 선별 검사로 유용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지침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2주간 총 신규 환자 중에 47.7%인 564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중에 가족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 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월 9일 기준으로 해외 유입 사례와 관련된 국내 발생된 확진자는 134명입니다. 이 중에 가족이 56.7%, 친구 및 지인이 20%, 업무 직장 동료가 14.2%로 주로 가족, 친구, 지인이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자가격리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4월 5일부터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조항이 강화가 되어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고 의심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의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그리고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권계철 대한진단검사.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질의응답은 KBS 유튜브 라이브에서 계속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정은경 본부장 브리핑을 좀 들어보니까 눈에 띄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유전자의 이제 변이가 나타나면 바이러스의 특성이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검체에서 그 네.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을 했더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병원성, 그러니까 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병원성과 그다음에 얼마나 전파가 되는지 전파력에 관계된 유전자는 특별한 변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변이는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바이러스 관리를 해오던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바이러스 전파력이나 독성이 바뀌면 여러 가지 또 방역 대책도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바이러스는 특별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을 유지하면 되겠다. 그런 뜻이겠죠. 예. 자, 지금 39명이 오늘 추가 확진됐습니다. 근래 들어서 가장 낮았고 한 50일 만에 가장 낮은 추가 확진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평가를 하지 않는군요. 어떻게 평가가? 왜냐하면 지금 환자 발생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50일 만에 경북이 환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이제 수도권에 환자가 많아지고 있죠. 아무래도 해외 유입 사례가 가장 많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술집이나 또 젊은층 유흥시설 네. 이용자들이 또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어서 현재는 뭐 신규 확진자가 39명에 불과하지만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워낙 과밀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거리 두기에 실패하게 되면 또 대규모 환자의 폭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39명이라고 해도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교회나 요양원, 요양병원 또 뭐 일반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가 주요 어떤 전파의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이런 데가 좀 관리가 되니까 이제는 술집 와인바 뭐 이런 데서 좀 나오는 모양이에요. 금방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 외에도 서울 서초구의 술집에서 지금 4명이 나왔고 평택에서도 있는 모양이에요. 평택에서도. 미군과 관계된 거였죠. 전에 예. 평택 와인바에서 환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가 14명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마스크 쓰고 술 마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죠. 예. 또 밀폐된 공간에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한 명 있으면 그 안에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그런 술집들, 유흥업소들은, 유흥시설들은 일정 정도 그 제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또 착용하게 돼 있고요. 또 뭐 손 세정제라는 거 준비하고 또 열이 있는지 체크를 하게 돼 있지만 사실상 그런 것들을 다 지키면서 술집 가서 술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의 유흥업소 400여 곳에 대해서 일단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들도 좀 잘 유의해서 좀 방역 지침을 지켜주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최근에 나와 있는 추가 확진자들을 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 모양이죠. 오늘은 좀 절반이 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거를 보니까 한 38%니까 한 절반가량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어제 해외 유입 관련이 23명인데 미주 지역이 가장 많았고요. 18명. 유럽이 5명. 지금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고 있는 곳이 아무래도 미주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이 조금 전에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 반드시 자가격리 지침을 지켜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자가격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 전자식 손목 밴드 그걸 좀 도입하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건 아직도 검토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자가격리자가 51,800명이라고 어제자로 보면 이 중에 해외 입국자가 44,000명입니다. 이들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또 무증상 감염도 많아서 혹시 벗어나게 되면 얼마든지 전파를 시킬 수가 있는데 다만 실시간으로 동선이 알려지기 때문에 이것 인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가 확진자들 가운데 지금 추가 확진자들을 포함해서 현재 전체 확진자들 가운데 81.9%가 집단 감염과 관련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9.8%는 조사 분류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9.8%는 지금 감염 경로가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인 겁니까? 감염 경로를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감염 네. 경로를 모르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직 조사 중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목표를 세웠었잖아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 또 이런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환자를 5% 미만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 9.8%는 5%에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사 중인 것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감염 경로를 모르면 추적해서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또 그렇죠. 어디 가서 다른 확진자를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좀 걱정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감염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겠다고 당국에 경고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죠.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이제 동선을 누락하는 경우, 이제 최근에는 GPS나 CCTV까지 다 뒤져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자가격리를 어기는 경우에도 이런 예. 처벌이 가능하죠. 예. 그렇군요. 다른 얘기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요즘에 검사법이 새로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취합 검사법이 도입됐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검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뭡니까? 전에 군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을 한꺼번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예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요양시설에 입원한 분들은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한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명의 검체를 한꺼번에 검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혹시 음성이 나오면 그냥 안 하면 되고 혹시 양성이 나오면 남은 검체로 개개인을 검사를 해서 빨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검사법도 좀 개발되고 그다음에 각종 임상 실험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임상 실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가장 세계적으로 기대되는 게 렘데시비르라는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제제죠. 네. 지금 임상 시험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인데 하나 희망적인 것은 그 제약업체에서 다국적 제약업체죠.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임상 시험이 조금 좋게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오늘 39명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대감이 좀 커졌습니다. 이게 좀 많이 진정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가 더 줄어든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 체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기동전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진지전이라고 그래서 꾸준히 생활 방역 또 거리 두기도 실천을 하면서 경제 활동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넘어갈 수 있겠죠. 생활 방역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거는 일반인들은? 일단 뭐 직장에 출근을 하지만 그 안에서 2m 거리 두기 같은 건 가능한 한 최대한 실천을 하는 겁니다. 예. 또 불필요한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아직은 뭐 언제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종식은 얘기하기 힘들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서울은 13.9도까지 올랐습니다. 봄볕은 따뜻하지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일은 강원 영서와 경북 내륙에, 주말과 휴일엔 제주와 영동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이 워낙 적어 건조특보가 해제되지는 못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해상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과 광주가 16도, 대구와 부산은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